디스플레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기자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제 10월 30일에 선일 시스템이 삼성 네. 디스플레이에 네. 영구용 OLED 증착기 공급한다는 공시를 했는데 그 네. 얘기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선익하면 예. 뭐 BOE가 터지기 전에 R&D 원래 선익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알텍에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선익으로 그 전에 선익으로 바뀌었나? 아무튼 순서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R&D용 증착 장비로 유명했던 기업이었죠. 예, 많이 납품을 했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전에 납품한 적 있고 네. 뭐 삼성 SDI,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굉장히 많은 기업 그리고 뭐 중국 패널 업체 뭐 BOE, CI 이런 데는 뭐 그 양산용 증착기, 올레도 증착기 공급하기도 했고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는 영구용 증착기는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영구용 장비를 네네. 굉장히 많이 연구용 장비로 많이 이제 장비를 공급했던 제 이력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번에도 연구용이어서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럼 무슨 연구용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그거 선익 시스템이 삼성 디스플레이 영구용 증착 장비 공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전에도 많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 했었죠.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번에 공급한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애플 쪽에 보급형 MR 기기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출시된 작년 6월에 공개하고 비전, 올해 처음 네, 예, 비전 비전 프로 프로. 네. 그게 3391 ppi 그리고 올레도스로 만든 그 MR 기기 비전 프로였는데 그것보다 좀 낮은 사양의 제품을 애플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그래서, 예, 중저가라고 해도 몇백만 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제품에 대해서 증착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으로 선익 시스템에 이번에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이제 중저가 비전 프로에 대해서는 몇 번 예. 언급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이제 지금 이제 소니랑 예. LG 디스플레이가 나눠서 이제 앞뒤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비전 프로는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 뭐 가격도 너무 비싸고 예. 뭐 아주 실패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애플도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어 보였습니다만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지금 애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플 향으로 개발하는 그 증착 용도가 맞나요? 애플이 맞습니까? 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예. 연구를 하는 거니까 예. 애플 쪽을 이렇게 납품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착기를 통해서. 근데 이게 예.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계속 진행될지 중간에 이제 드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양산까지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맞나요? 예, 애플 쪽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애플 쪽에서 보급형으로 유리기판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유리기판으로 1500 ppi 정도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으로 선익 시스템 장비를 이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연히 애플이다. 예, 그 애플 쪽에 납품을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 그럼 삼성전자는 이런 니즈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네. 올레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 올레도스 그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MR 기기에서 올레도스는 소니에서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삼성 이게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건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플에서 지금 유리기판 기반으로 1500 ppi 정도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다른 패널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다른 패널 업체들 해봐야 그 샘플을 1500 ppi 샘플을 지난번에 JDI가 그 애플에 보냈다는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JDI의 그 이후 상황은 잘 모르겠고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단 지금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왜 삼성 디스플레이랑 하는 거예요? 애플이 그러니까 이 1500 ppi, 1700 처음에는 예. 애플이 요구한 건 1700 pp이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게 RFI라고 해서 제품을 개발하기 이전에 자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여러 패널 업체에다가 삼성, LG 디스플레이도 포함됐고 아마 JDI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한테 보냈는데 그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요. 예, 뭐 예. 애플이 이제 뭐 우리 이런 컨셉으로 좀 패널 개발할 거니까 예. 뭐 참여하실 분들은 뭐 손 드세요 했더니 이제 그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손을 들었다. 예. 그래서 양사 진행하게 됐는데 그러면 왜 예. 선익 장비를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기술 얘기 약간 잠깐 드려야 되는데 네네. 1500 PPI로 하고 소니가 만든 것이 그러니까 화이트 올레드에다가 컬러 필터 맞아요. 이렇게 빛을 그 내는 방식이라 하셨죠. 3391 PPI고 네. 이번에 애플에서 지금 1500 PPI로 하려고 하는 것도 네. 그 화이트 올레드에다가 그 컬러 필터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이 방식으로 중국 뭐 BOE, 시야 이쪽에다가 양산용 그 올레도스 증착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치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경험치가 그렇군요. 있고 그리고 그 선익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R&D 장비가 굉장히 잘 만든다는 뭐 데서는 완전 거의 터줏대감이죠. 예,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용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연구한다고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지 이거는 현재로서는 명확히는 알 수 없고 왜냐하면 이게 설계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1500 PPI라는 것이 몰입감을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본 기기들의 한 1200 PPI를 써봤는데 네. 픽셀이 다 보입니다. 눈에 끼고 있을 경우에. 저도 다 보여요. 예, 픽셀 다 보이고 보여요. 예. 그 비전 프로가 3391 PPI 이건 몰입감을 준다고 하는데 네. 1500 PPI가 어느 정도 몰입감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하고 네. 그리고 뭐 애플에서 어떤 뭐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그리고 이쪽에서 설계가 이게 원만하게 진행될지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익 증착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그 진행될 가능성, 지속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겠고 여기서 선익 장비가 잘 된다면 또 할 수도 있겠고 이 좀 변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보급형 MR 기기는 예. 혹시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출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현재로서는 한 2, 3년 뒤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3년 뒤. 예. 근데 뭐 내년은 당연히 아니고. 내년은 안 됩니다. 내년은 안 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이 비전 프로 포함해서 애플은 양산 제품을 보통 네. 2년 정도 개발을 합니다. 2년 정도. 2년 정도. 예.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선익 시스템의 연구용 기착기를 발주했기 때문에 네네. 반입되고 지금 당장 내일 반입되더라도 2년이 필요하면은 2026년 10월 31일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내년에는 힘들고 2, 3년 정도 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 지금 애플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하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예. 기술 구현 방식의 난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1500 PPI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화소가 더 작아져야 되면 서버 픽셀이 네. 작아져야 되고 올레드를 보통 지금 스마트폰은 아이폰 기준으로 460 PPI 그리고 네. 뭐 삼성 갤럭시 하이엔드는 500 PPI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은 RGB OLED라서 다르긴 한데 예. 이쪽에서 컬러 필터 쪽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고 뭐 이제 R&D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대로 뭐 좀 다른 얘기니까 뭐 예. 제쳐 두고서라도 선익 입장에서 예. 이거 좀 굉장히 좀 터지길 바라들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요거 잘 연구 개발이 되면 후속으로 양산용 장비도 선익에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익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이제까지 예. 그래 왔는데 이제 예. 좀 BOE 터지기 전까지는 R&D는 선익, 뭐 양산은 캐논 도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예. 뭐 어느 정도? 이게 그 증착기 성능도 보통 패널 업체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보통 뭐 공정 조건 잡을 때 패널 업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걸로 계속 해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선익 시스템 증착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의지도 중요하겠고 네. 선익 장비의 성능도 중요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의지도 중요할 겁니다. 이걸 계속 만약에 양산으로 간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용 장비로 선익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크게 거래한 적은 아직은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올레도스 쪽은 저기 이번에 BOE 그건 뭐 그거는 8세대고 그건 중국이니까. 예, 올레도스 쪽은 저기 BOE, CI 이런 쪽에 네. 양산용 증착기가 300억 내외였던 것 같은데 그건 국내 공급한 적이 업체에서는 있고 아직은 없었다는 거죠. 양산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대신 LG 디스플레이가 만들고 있는 애플워치라든지 차량용 OLED 이쪽에는 선익 시스템 증착기가 쓰이고 있긴 합니다. 대신 그거는 화소 PPI가 낮죠. 예, 100 몇이고 낮기 화면 때문에 크기도 낮고 PPI도 낮고. 예, 낮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이 고객사가 애플워치는 애플이긴 하지만
그 PPI가 낮기 때문에 이건 정지 화면도 많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이것도 좀 연관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선익에서 BOE의 수주를 땄잖아요. 예. 계약 종료 시점이 어느 정도죠? 2026년입니다. 2026년 아직 2년 남았네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약간 희망회로긴 합니다만 예. BOE 수주가 나고 나서 선익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실적 포함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시장에서의 선익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BOE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대규모 양산 장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겠네요. 그건 BOE가 아니고 선익 시스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일 최상의 것 같고. 시나리오죠, 예. 이게. 그래서 BOE가 지금 증착기 발주한 게 2대인데 그 전체 BOE 계획은 4대입니다. D16 거기서 네. 2대에서 잘 되면은 추가로 2대를 받을 수 있는 더 받을 수 있는. 예, 선익 시스템 입장에서는 뭐 안 되면 캐논 독일에 갈 수도 네. 있겠지만 이게 뭐 2대 더 받는 것이 이제 선익 시스템에서는 대형 쪽에 중대형 쪽에 기대 요인이고 네. 이쪽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양산 이력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양산용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뭐 선익 시스템 입장에서는 BOE로 한 발짝 하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로 두 발짝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기업들 실적 발표 다 끝났잖아요. 예.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늘 오전에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네. 매출이 작년 3분기에는 8.2조 원이었는데 네. 이번 3분기는 8조 원. 그리고 8조 원.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가 1.94조 원이었는데 이번에 1.51조 원. 그래서 조금씩 줄긴 했습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판매가 줄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삼성 스마트폰 판매 영향도 있겠고 네. 아이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아이폰이 기대만큼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마 어떤- 3분기 실적이니까 3분기가 9월까지니까 3분기 9월까지는 전년 대비로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신제품 수가 있고. 효과가 반영되기는 좀 이르다. 예. 그래서 대신이 아니고 LG 디스플레이가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신제품보다는 그 레거시 모델 물량은 뭐 여전히 받겠지만 네. 신제품 모델 비중에서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물량만 좀 빠지는 게 아니라 물량이 늘어나면은 내가 뭐 1등 업체라고 하더라도 네네. 가격을 약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패널업 그 세트 업체랑 가격 협상을 할 때. 어제도 이제 뭐 기사를 그때 좀 썼지만 캠트로닉스 지금 이제 그 8세대 예.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것도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 IT 8세대는 네. 작년 4월에 투자 발표를 했고 4.1조 원 투자해서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캠트로닉스는 거기서 후공정 시가를 후공정 시가를 하는 담당하는 거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A6 그쪽 네. 공장에서 이렇게 패널을 만듭니다. 만들고 봉지까지 한 다음에 이걸 가져와서 캠트로닉스 세종 사업장에 가져와서 이 밑에 좀 깎아내는 그 작업을 캠트로닉스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라인의 투자를 캠트로닉스 한 950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누적으로 했고 네. 그것과 관련된 준공식을 다음 달 11월 15일에 11월 하게 15일에.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왜냐하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옥사이드로 준비를 했는데 BOE가 지금 B16을 LTPO로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애플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게 TFT 방식이 다르면은 이 그러니까. 어쩐 애플리케이션 호환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라인업별로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거는 BOE 완전히 나눠야죠. 이해될 수도 네, 있고 네. LG 디스플레이가 그 아직 IT 8세대는 구체적 움직임은 없긴 하지만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6세대 라인에서 그걸 만든다면 LG 디스플레이도 LTPO이긴 합니다. LTPO잖아요. LTPO, BOE LTPO, 삼성 삼성 디스플레이, 옥사이드. 옥사이드. 이게 될 경우에는 애플 입장에서도 이게 라인업을 패널 업체별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게 그러니까요. 되면은 패널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옥사이드란 모델에 대해서 적용한 모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라인업을 나눌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미 좀 이견이 있다고 듣긴 굉장히 했는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요? 뭐 애플의 성향상 예. 다 똑같은 사양도 그 줄세우기를 원할 텐데 예. 과연 그렇게 될런지. 그리고 그 이번 사안에 이제 뭐 이렇게 꼭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뭐 애플을 포함한 세트 업체들은 어떤 특정한 A 사양으로 하겠다고 하다가도 다른 부품 업체가 들어오면은 만약에 B 사양으로 들어오면은 원래 그 A 사양으로 하기로 했던 업체에다가 이 업체는 B 사양 한다는데 당신들도 B 사양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 뭐 본인들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LTPO랑 그 옥사이드 TFT 네. 방식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갑자기 LTPO로 바꿀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긴 힘들 겁니다. 지금 라인은 이미 지금 그러니까요. 예, 4.1조 원 중에 어쨌든 절반 이상은 꾸린 거니까 증착기 하나 들어왔고 중요한 장비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꾸긴 예, 좀 바꾸긴 힘들 겁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반기 혹은 또 내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 이기종 기자 고맙습니다. 예.